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가 동기기에서 전기자 권선법으로 갑니다. 이 전기자 권선법은 사실 우리가 직육이 아마 강의 목록의 1-2번째일 거예요. 여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이 부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중복된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테니까 한번 이거 보고 와주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전기자를 권선하는 방법은 이제 1-2에서 배웠던 이 직육이에서의 권선법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자, 핵심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 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계자 철심과 계자를 이렇게 감은 권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에도 전기자 철심과 걔를 이렇게 감은 권선이 있죠. 그럴 때 규희성화 했었죠. 규희성화, 규희랑 성화대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청와대로 가가지고 못 만나서 그랬던 사실. 교소 강판을 쓸 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성층을 했을 때 슬라이스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와류손을 감소한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철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죠. 이것도 다뤄봤었고, 그래서 이제 전기자를 이제 감는 건선법에는 자, 크게 환상권과 고상권 이거 보고 오셨죠? 1-02에 환상권은 이렇게 원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도체가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감는 방법이었고요. 고상권은 요 표면에, 그렇죠?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표면에만 이렇게 감는 그걸 우리가 고상권 그랬었는데, 환상권은 제작도 어렵고 수리도 어렵고 효율도 안 좋고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자, 개로권은 뭔가 닫혀 있는 거고요. 폐로권은 열려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열려 있는 거고요. 폐로권은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맨 끝까지 이렇게 닫혀 있는 형태여서 아무튼 개로권은 잘 쓰지 않고 폐로권을 쓰고, 거기에는 단층권과 이층권, 그래서 단층권은 이렇게 우리가 홈을 팠을 때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코일 변을 하나씩만 넣는 방법을 단층권 그랬고요. 여기에 2개 이상 이렇게 코일 변을 넣는 것을 이층권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훨씬 더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층권을 잘 안 쓴다 그랬죠. 거기에는 또 중권과 파권 있죠. 뭐였습니까? 중요한 거. 중병을 파직하라 이거 있었잖아요. 중권은 병렬 형태, 파권은 직렬 형태로 감은 건선법이었고, 병권에서는 우리가 극수와 병렬 회로수, 그 다음에 브러쉬 수가 다 같았죠. 이거 기억해야 되고, 직권에서는 바로 이 병렬 회로수가 늘 2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병렬은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다 직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브러쉬 수로 같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이거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정리해 보는 거니까 반드시 앞에서 보고 왔어야 되고요. 자, 그 중에는 또 각각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는데, 전절권, 단절권 얘는 극간격과 동일하게 감는 방법이고요. 얘는 좀 극간격보다 짧게 감는 방법.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전절권, 단절권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또 단절권 중에서도 이제 집중권과 또 분포권, 집중권 뭔가에 몰아넣는 거죠. 몰아넣는 거. 분포권은 널리 펼쳐서 담는 방법이고요. 아무튼 이번 강의에서는 요 녀석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지?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1-02 참조해서 다시 돌아가서라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절권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자 이 녀석을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전절권 뭡니까? 전절권은 여기에 지금 극간격과 동일하게, 그렇죠? 여기 얘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코일을 감는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런 방식이죠. 또 B와 B'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극간격과 동일하게, 그렇죠? 여기에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감고요. 마찬가지 CC'을 역시 얘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극간격과 동일하게 우리가 코일을 감는 방법을 전절권 이러고요. 단절권은 짧다고 그랬죠. 짧아. 여기에 얘가 나오게 되면 들어가는 것을 극간격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좀
간격을 짧게, 그쵸? 이렇게 감는 방식이다 그랬었죠. 여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감는 방법. 아하, 여기였다면 극간격과 동일하려면 맞은편에 있어야 되지만 좀 짧게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는 방법이 있죠. 들어가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C와 C'도 여기였어야 되지만 조금 짧게, 이 간격을 짧게 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감는 방법을 단절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N극과 S극의 극이 간격이 이 정도 있을 때 이 극간격과 동일하게 감는 방법을 전절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하,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간격이 권선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단절권은 얘보다는 짧게, 그렇죠? 요 녀석보다는 짧게, 극간격보다는 짧게 감는 방법을 단절권. 그래서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사실은 이 각도는 180도죠. 파이니까 이 녀석을 파이다 이렇게 잡으면 단절권은 반드시 그 파이보다는 좀 짧겠죠. 그래서 그 파이보다 그 짧은 비율, 우리가 그걸 베타 이렇게 정해서 그 녀석을 곱한 값으로 베타 파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간격을 2분의 1로 했다 그러면 뭐 베타가 2분의 1이 돼서 뭐 이 간격이 뭐 2분의 1 파이 아니면 뭐 5분의 4 파이 뭐 이런 형태로 얘보다는 짧게 간격을 정해진 거죠. 그때의 이 비율을 우리가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가봅시다. 단절 비율은 바로 이 전절권에 비해서 얼마만큼 짧게 감았느냐라고 하는 그 비율을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극간격일 테지 전절권은. 그렇죠? 전절권은 극간격분의 바로 실제로 감은 이 단절권에서의 코일 간격을 아하 베타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슬롯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극간격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기를 한번 봅시다. 번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극간격은 전체 슬롯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전체 슬롯수가 있을 때 그 녀석을 극수로 나눠주면 극간격이 되겠지. 그것분의 코일 간격의 슬롯스. 그러니까 얘는 슬롯스 입장에서 따져본 거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좌 이 상황에서 요 녀석이 만약 2극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 뭐 세보진 않았지만 총 20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 홈이 바로 슬롯이죠. 이 슬롯이 총 20개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N극, S극 이렇게 두 개의 극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극수 2로 나눈 것이 바로 한 극, 바로 극간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극간격 S극과 N극 사이에 10개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극간격을 나타내주는 값을 슬롯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감았더니 이 사이에 있는 슬롯수가 만약에 15개였다 라고 가정하면 그 코일의 사이에 있는 슬롯수를 적어주면 이게 바로 극간격분의 역시 코일 간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하고 동일한 개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15개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이거 반절이 10개인데 만약에 8개다 이렇게 해봅시다. 15개는 아니고요. 그럼 얘는 이거 10분의 8 이 녀석이 바로 슬롯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단절 비율을 설명해 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무작정 외우지 말고 자 단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분의 그렇죠? 이 극간격분의 바로 이 코일의 간격을 우리가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도의 입장에서 본 거죠. 얘는 파이분의 베타 파이 우리가 극간격이 파이고 여기 코일 간격이 베타 파이일 때 약분하니까 베타 이렇게 나왔듯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우리가 단절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얘는 슬롯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슬롯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슬롯 입장에서 자 전체 슬롯이 만약에 20개였을 때 이 녀석이 N극, S극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면 2로 나눈 것이 바로 이 극 사이에 있는 슬롯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았을 때 만약에 이 사이에 슬롯이 8개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코일 간격의 슬롯 수가 바로 역시 코일 간격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겠다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봤고요. 한번 이해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단절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단절 비율이고, 단절권 개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KP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 녀석은 전절권으로 감았을 때의 그때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분의 단절권으로 감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때의 기전력의 비율을 단절권 괴수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절권으로 감을 때보다는 단절권으로 감을 때 사실 기전력이 조금 작아지죠.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단절권 개수고, 그 녀석은 사인 2분의 베타파이, 이 단절권 이 녀석이 베타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사인 2분의 베타파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따로 이끌어내지 않고요. 이건 외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절권으로 감았을 때의 장점은 바로 고조파를 개선한다는 거죠. 고조파. 우리가 앞 강의에서 살펴봤죠. 고조파는 뭐 제2고조파, 제3고조파 이런 것들로 주기가 또는 주파수가 기본파의 2배, 3배, 뭐 이런 4배 이렇게 되는 그런 파를 우리가 고조파다 그랬었죠. 고주파하고는 다르다 그랬어. 고주파는 주파수가 큰 것을 그냥 표현할 때 고주파고요. 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파를 우리가 고조파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형이 아주 일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그래서 단절권으로 감을 때에는 바로 그 고조파가 개선된다, 없앨 수 있다, 아니면 이들의 능력을 줄여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파형이 개선이 된다, 정연파에 가까운 파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동량, 구리량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여기로 가서 전절권으로 감으면 더 길게 많이 감아야죠. 근데 단절권으로 감으면 아무래도 얘가 짧다 그 얘기죠. 그치? 이 감는 구리량이 절약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량이 감소하고 경제적이 된다. 단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전절권으로 감을 때보다는 이 기전력이, 유기기전력이 더 감소하는데 그 몇 배만큼 감소하냐라고 했을 때의 이 값, 바로 단절권 개수만큼의 그 배만큼 감소하게 된다. 유기전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가봅니다. 집중권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전기자를 감을 때 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거고요. 그치? 또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방법이 집중권이고, 분포권은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슬롯이 있을 때 그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방법을 집중권.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극에 위치한 부분에 넓게 이렇게 감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분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극이 있으면 비상 주변에 넓게 이렇게 감는 방법을 분포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슬롯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계자 권선을 감는 방법을 전기자 권선이죠. 전기자 권선을 감는 방법을 이렇게 넓게 펼친 것을 분포권, 뭐 이름에 그대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분포권을 쓰게 되면 역시 그 2고조파, 제3고조파 이런 것들이 역시 개선이 되고요. 또 파형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덕턴스가 감소하고요. 즉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리액턴스도 감소된다. 그래서 이런 반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개선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 분포를 하다 보니까 열 발산이 집중권에 있을 때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즉 냉각이 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렇게 분포권으로 우리가 감았을 때 단점은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에 비해서는 역시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 뭐 이런 단점 감수해야죠. 그래서
이 집중권과 분포권을 이렇게 감았을 때 그때 기전력이 감소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분포권 계수다. 그래서 KD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시 집중권으로 우리가 감았을 때의 기전력 분의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의 기전력. 이것을 우리가 분포권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시험에 이제 요 녀석이 나오니까 요걸 좀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이것보다는. 하지만 아무튼 이 값을 계산할 때에는 분자에도 지금 사인 2m분의 파이 분모도 여기 사인 2n분의 파이가 그대로 있죠. 이 앞에만 이제 QQ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때 m은 상수, 우리가 뭐 3상이냐, 5상이냐, 2상이냐 뭐 이런 상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Q는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 그러니까 극과 상에 해당되는 그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슬로스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Q다 그 얘기죠. Q는 그래서 전체 슬로스를 상수와 극수로 그거에 곱으로 나눠준 것, 이것을 우리가 Q, 매극, 매상의 우리가 슬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건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 분포권 계수. 그 다음 앞에 단절권 계수도 비슷했죠. 단절권 계수, 전절권. 앞으로 가보면 이 전절권의 기전력분의 단절권으로 감았을 때의 기전력이 단절권 계수였다면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분포권 계수도 집중권으로 감았을 때의 기전력분의 얘도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을 우리가 분포권 계수다. 뭔가 일관성이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 참고만 해주시고 요 녀석은 좀 기억을 해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의 장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조파 개선이 되고요. 인덕턴스, 누설렉턴스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열 발산이 좋고요. 이만큼 분포권 개수만큼의 비율만큼 그 대신 유기기전력은 감소하게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권선 개수로 가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분포권이라든가 단절권으로 이렇게 감기 때문에 뭔가 그 유기기전력이 좀 감소하죠. 그걸 나타내 준 것이 권선 개수, 그러고 그걸 KW, 권선 개수, 권선 개수 KW. 그래서 요 녀석 단절권 개수가 뭐였습니까? 바로 KP와 바로 KD, 분포권 개수. 우리가 방금 두 가지 배웠었죠. 그 둘의 곱으로 표현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얘를 권선 개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냐? 바로 이럴 때 써먹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기발전기에서 요 한 상의 우리가 기전력을 2라고 하면, 한 상의 기전력을 2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외워야 돼요.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이 한 상,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때의 유기기전력은 자 2라고 역시 표현하죠. 이 상전압을 2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쪽을 나중에 선간전압, 그렇죠. 여기는 상전압, 여기는 성간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한 상에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이 바로 2는 4.44 FM파이 KW.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뒤에 변압기 똑같아요. 변압기에서 한번 유도해 볼 거고, 여기에서는 이 공식만 외우도록 합시다. 이 동기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 4.44 FM파이 KW. 자, 외워질까요? 자, 여러분 외울 게 많아서 사실 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F는 주파수, 알죠? 주파수. 그리고 N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이게 무슨 혹시 분당 회전수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서는 권수를 뜻해요. 권수는 뭡니까? 몇 번 감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는 우리가 자속이고요. 자속. 그치? 그리고 KW는 방금 본 대로 이 권선의 개수, 이 녀석까지 우리가 곱해줘야만 바로 한 상의 유기기전력. 단절권이나 분포권으로 감았을 때의 그 적어지는 그 비율마저도 곱해줘야, 그쵸? 얘가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동기속도에서는 뭐였습니까?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는 N은 P분의 120F에, 이때의 N은 뭡니까? 분당 회전수. 여기에서는 몇 번 감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권수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얘는 동기속도. 이걸 한번 외워보려면,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성간전압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 두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성간전압. 자, 이거 우리 전기론에서 다 다뤄봤던 용어들이죠. 이건 상전압. 그래서 이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이 상전압보다, 요 전압보다 얘가 그대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야? 루트 3배만큼 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선간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이 값에다가 다시 또 뭐야? 루트 3은 곱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한번 외워보면 자 전에 우리가 그 전기자 한 개의 유기기전력 기억납니까? 전기자 한 개가 만들어낸 유기기전력 공식 뭐였습니까? 전기자 한 개가 받는 힘도 있었죠. 전기가 한 개 받는 힘 뭐였습니까? FBI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그랬듯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공연이 끝나고 그 앞에 2부바엘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게 바로 전기자 한 개가 받는 유기기전력이었다면 이거는 달라요. 이것은 이제 상 전체 한 상의 전체가 받는 유기기전력. 그래서 4.44 라지라고 쓰고 4.44 FM 파이 KW 외워야 돼. 응?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FBI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리고 나서 뒤풀이로 그 앞에 FBI 앞에 갔더니 이부바라는 데가 있었죠. 이부바에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지. 그런데 이부바에서는 특이하게 밥을 차려주더라고. 한 상을 차려줘. 한 상을 뭘로 차려주냐면 유기그릇에다가 차려줘. 오호, 내가 한국에서 온 걸 어떻게 알고 한 상 거하게 유기그릇에다가 하나 차려줬는데 한 상 거하게 차려준 이 유기기전력 2는 그래서 내가 가서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우리가 보통 점수 매길 때 별 5개를 만점으로 두는 경우도 있죠. 그치? 별 5개 5점 만점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 근데 만점을 주긴 좀 아깝고 4점 얼마를 주고 싶은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444 그냥 4.44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맛있긴 하더라고. 4.44라고 하는 점수를 줬는데 거기 그 집에 음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파전하고 파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and 파전과 파이가 또 나와요. 또 외국이라 어쩔 수 없었나 봐. 둘이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했는지 파전 and 파이가 나오고 거기에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와인, 코리아 와인을 상에다 올려놨더라고. 봤더니 내가 4.44를 주게 된 원인이 파전 and 파이가 주어지고요. 파전과 파이가 주어지고 코리아 와인이 또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 그 얘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또 기억이 나요. 그치? 한 상을 아주 유기그릇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줬는데 그때 이는 내가 몇 점을 줬다고요? 4.44점을 줬는데 파전하고 파이가 나오면서 거기에 코리아 와인까지 또 주어지더라. 4.44 FM 파이 KW 기억합시다. 과연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담아서 공식들 FBI를 갔더니 사인해달라고 난리였다. 한 개가 받는 유기기전력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다가 또 난리였는데 2부 파일 갔더니 한 상을 거하게 유기기전력으로 유기로 차려주는데 만점은 주기는 그렇고 외우기 쉽게 5점 만점에 4.44점을 줘가지고 파전 and 파이가 나오고 거기에 한국 와인이 나오더라.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겠어요. 그치?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권선계수, 권선법 바로 이 한 상의 유기기전력에 이 권선계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절권, 분포권 이런 것들을 지금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상의 유기기전력에 역시 이렇게 주파수, 권수, 그 다음에 자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선계수가 곱해져서 한 상의 유기기전력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죠. 자, 이게 나오게 된 것은 그 변압기에서 다시 왜 4.44 FM파이가 나왔는지 한번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에선 이렇게만 외워봅시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